근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나 일반 뭐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트라우마 치료 되게 두려워하고 사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 또 동료 정신과 의사들한테 트라우마 치료하는 맛 뭐 또 이런 거에서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뭐 트라우마 치료 또 본인이 전공은 안 하더라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트라우마 치료자로서 트라우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의견, 조언을 좀 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뭐 일반적인 뭐 상담을 하시던 뭐 정신치료를 하시던 간에 대부분의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트라우마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오실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치료들을 어떤 시기에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치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도 아주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어서 다만 한 가지 방법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치료들이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학회나 단체들이 그런 치료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배워서 정말 실생활에는 그렇지만 진료에 활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옛날같이 뭐 이런 정신치료를 배우려면 뭐 몇 년 동안 뭐 그 센터에 가서 밑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워크샵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여건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트라우마가 어렵지만 반드시 치유자로서는 해야 되는 작업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좀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지금 정의 자체가 소화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실 때 이 정신적인 어려움 또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엇이 정신 건강이길래 선생님 생각하시는 정신 건강의 어떤 개념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걸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라우마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느냐 대처 능력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별 불편한 거 없이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랬을 때는 별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덜 영향을 받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처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정신질환으로 가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뭐 이건 너무 큰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 생각하실 때 중요한 대처 방식, 뭐 방향 같은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힘들지만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막상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해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불편한 게 계속 되지는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도 그 상황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압도되고 그 안에 빠져 있는데 조금 물러서고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일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계속 생각만 하고 그 느낌에만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외부로 관심을 돌려서 이렇게 평소 하던 일 할 때는 그 일만 좀 하고 주위를 좀 돌아보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좀 시간이 흐르고 조금 좋아지시면 그 일에 좀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일이 좀 나한테 어떤 좀 긍정적인 혹시라도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좀 뭔가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뭔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보신다면 그게 이제 당장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딱 와닿는 얘기는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 그 트라우마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걸 견디고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나가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고 정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니까 낭망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자살로도 연결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나는 트라우마를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트라우마의 대상자가 되거나 뭐 정말 지인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옆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이 트라우마를 좀 겪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막상 이제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은 뭔가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뭔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충고도 하고 뭐 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같이 있어주고 그다음에 공감해주고 정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섣부르게 뭐 이렇게 충고한다든지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난한다든지 그런 건 오히려 너무나도 이렇게 안 좋은 효과를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얘기하고 할 때까지 조금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뭐 멀리서 이렇게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으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자해를 한다든지 또 뭐 자살 생각이 있다든지 정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또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정말 끌고 전문가한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과감성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이렇게 입장에서 어떻게 뭐 이런 경우 정신과에 데려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다려주는 건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약간 위기상황하고 생각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용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말 그 알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분 자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정말 병리가 심해졌을 때는 빨리 조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교육받고 사실 트라우마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증상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들은 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